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3일 월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둔감 화약 기술은 한국이 세계 1위라는데 정말일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가 성능 개량을 한 K9A2가 영국에 실물이 도착했다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형 자주포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연사 속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분에 9발 이상을 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군의 요구 조건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성능을 개량한 겁니다. 그러니까 K9A1은 3분에 18발을 연사를 하지만 K9A2는 27발을 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능이 비약적으로 올라간 것은 호신 성능이 올라간 게 아니라 바로 장약, 그러니까 그 둔감 장약에 대한 성능을 높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가 자주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화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주포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둔감 화약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성능이 높여지는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둔감 화약 기술은 미국도 없습니다. 미국도 전량 독일에서 다 수입을 합니다. 물론 영국이나 일본도 일부 기술을 갖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성능이 별 볼 일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독일이 부동의 1위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K9A2를 개발하면서 그 성능 시험을 하면서 관계자들이 알아낸 게 독일이 정말로 1분에 9발 이상을 연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부분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9A2가 1분에 9발을 연사하는 것은 최대 사거리 장약을 넣고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발표한 그런 내용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최대 사거리가 아닌 중간 사거리 정도의 장약을 실험을 한 걸로 추측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럼 한국이 세계 1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겁니다. 우선 장약하면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약을 가장 많이 다루는 부대가 그러니까 병과를 말하는 겁니다. 포병 병과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겨울에 포병 부대에서는 고참들이 라면 끓여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장약을 가지고 라면을 끓였다고 합니다. 그 장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컴퓨터 기판을 뜯었을 때 동그랗고 길다랗게 보이는 모양의 트랜지스터 같은 거,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연탄 두세 장을 얹어놓고 그거를 축소시킨 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게, 왜냐하면 장약은 안에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 폭발을 할 때 그 구멍 속으로 공기가 통해야만 산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폭발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느다란 장약에 가느다란 구멍들을 뚫어놓은 것 자체가 기술이죠. 둔감화 장약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장약에 코팅 처리를 한 겁니다. 쌀이가지를 꺾어서 불씨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장약을 탁 던지면은 불이 팍팍 일어납니다. 그 화력으로 라면을 끓이는 건데 쌀이가지 불씨에다가 장약을 던지면 즉각 팍 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코팅 처리를 하게 되면은 불씨에다가 장약을 던졌을 때 금방 팍 하고 불길이 올라오질 않는 거죠. 이렇게 처리한 것을 둔감화 장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고난도 기술이라는 거죠. 화약지고 불에 뛰어든다, 이런 말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화약은 불에 굉장히 민감해서 불에 닿기만 하면 바로 폭발을 합니다. 그게 화약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에 닿아도 금세 터지지 않게 만드는 기술, 왜 이렇게 할까요? 포신에다가 화약을 장전을 하고 발사를 하게 되면 그 폭발력에 의해서 열이 포신을 달구게 됩니다. 몇 발만 쏘게 되면 포신이 아주 뜨거워져서 다음 장약을 넣기만 하면은 사수가 격발 장치를 작동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폭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신이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게 불덩어리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포신을 식혀야 다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포의 성능이 뚝 떨어지는 거죠. 이런 약점을 독일이 장약에다가 코팅 처리를 해가지고 열에 둔감해지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개발에 뛰어들어가지고 2003년도에 ADD에서 개발을 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력이 급격하게 높아졌는데 코팅 처리를 하는 그 물질이 그게 극비이기 때문에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플라그라고 해가지고 총을 많이 쏘게 되면은 끄름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그런 물질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 개발을 맞춰가지고 K9A2에 시험을 해가지고 1분에 9발 발사를 시험에서 성공시켜서
그 시제품을 영국으로 지금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양산을 하려면 몇 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거죠. 이 양산 기술 부분에서 독일보다 기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소량은 만들 수 있는데 대량 생산을 해서 장약에 아무런 이상이 없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기술인 겁니다. 한화에서는 몇 년 안에 양산을 한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양산 기술의 기반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산이 된다면은 현재까지의 기술 수준으로 놓고만 보면은 한국이 1위란 말이 나올 만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로만 승부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포신에다가 순행식 장치를 장착을 하는 기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내부 코팅도 또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화약을 둔감화해서 속도를 많이 늘렸는데 지금부터는 화약의 둔감한 성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포신의 열을 낮추는 기술, 이것까지 더해서 종합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화약 이야기만 국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약 부분만큼은 한국이 세계 1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